네, 만약 핵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그 시각을 자정이라고 봤을 때 현재 시각이 몇 시, 몇 분일까를 나타내는 게 운명의 날 시계인데요. 해마다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그 시계에 따르면 인류의 종말까지는 90초 남았습니다. 보도에 기정원 기자입니다. 밤 11시 58분 30초. 지구가 핵전쟁으로 자정에 멸망한다면 딱 90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이 참여한 과학자 그룹에서 핵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자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몇 시냐를 설정해서 보여주는 건데 첫 등장은 밤 11시 53분, 종말 7분 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하느냐 아니면 감축 분위기로 돌아서느냐에 따라 운명의 날 시계는 빨리 돌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무기 감축에 합의한 1991년엔 종말 17분 전으로 종말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남기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핵개발 의지가 시계를 빨리 돌리기 시작했고 기후변화의 위협까지 가세한 뒤엔 시계는 더 이상 뒤로 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0초, 1분대로 줄어든 지구의 남은 수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위협 등으로 지난해 운명의 날 시계 등장 이후 가장 촉박한 90초까지 줄었고 올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The risks of last year continue with unabated ferocity and continue to shape this year. Today, we once again set the doomsday clock to express a continuing and unprecedented level of risk. It is 90 seconds to midnight. 비행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90초 안에 승객을 모두 탈출시켜야 한다는 9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는 과학자들의 경우는 90초 룰처럼 생존을 위해 늦춰선 안 된다는 강력한 규범의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기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강줄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기상 관련 기구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지구온난화로 치명적인 가뭄 위험성이 10배나 높아졌다고 경고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지난해 10월 모습입니다. 물 위에 떠다녀야 할 수많은 배와 수상가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던 곳이 사막처럼 변해버려 이제는 걸어서 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So synthesizing our results, putting both observations and models together, we see that similar droughts to the one last year have become 10 times more likely for just the extremely low rainfall and 30 times more likely for the hot, dry conditions that resulted in low moisture in the soils.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61건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하루 평균 3건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2명이 숨지고 9,000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남부에는 폭우가, 북쪽에는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존 숲의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고 원주민과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엘니뇨 등으로 올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산불 위험성까지 커져 아마존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기상가뭄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가뭄 일수도 늘어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
전남 지역을 강타했던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긴 281.3일의 기상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수지와 댐의 물이 말라버렸고 섬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이뤄졌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데다 태풍도 없어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가뭄이 해소됐고 9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이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남습니다. 기상가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기상가뭄이 100일 이상 발생한 해는 무려 5차례에 달합니다. 2년에 한 번꼴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가뭄 발생 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반대 현상인 가뭄도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지난해 여름 강수량이 충분해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집중호우보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기간도 긴 만큼 수자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 배치한 기후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건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이 줄무늬에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2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극과 그린란드 등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50년에는 해안선 모습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 파인 아일랜드에서 붉은색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전보다 빙하의 양이 급감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지난 30년간 남극에서는 무려 2.7조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빙하 감소 속도는 과거보다 2~3배 급증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인천의 해수면이 최근 30년 사이 매년 3.06mm씩 상승하는 등 주변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그 근처 해수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해수면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대 태평양 지역, 아열대 지역까지 해수면이 많이 높아져요. 그 영역에 저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온난화가 가속화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오는 2050년 인천 해수면은 무려 4cm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10%나 높은 수치이며 뉴욕과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보다 더 심각합니다.
해수면이 4cm 높아지면 일부 해안은 물에 잠겨 우리나라 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해안가는 침수가 잦아지고 해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 때 겪게 되는 이제 극한 해일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높은 파도 높이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평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이제 침수되는 지역들이 생길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 인류는 극심한 기후 재난에 더해 해수면 상승이라는 2차 재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틀 연속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So then get the politics in her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